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8회부터 GN뉴스로 만나뵙게 될 경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박혜지입니다. 앞으로 학우 여러분이 공감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학교 제10대 총장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이상경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학부과정부터 박사학위까지 우리 학교에서 취득해 경상대 지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상경 총장을 이민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상대학교 제10대 총장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이상경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이상경 신임 총장은 우리 학교 자연과학대학 사범대학 과학교육과를 졸업한 뒤 우리 학교 대학원 화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또한 학생처장, 교무처장, 기초과학연구소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경남을 대표하는 거점국립대학교입니다. 거점국립대학교는 학문의 균형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 등을 견인해야 할 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 한마디로 업계가 매우 무겁습니다만 학내외 많은 도움과 성원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교수님과 교직원,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섬김의 정신으로 직무에 임하고 소통과 복지를 통하여 행복한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대학 발전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성원 모두가 각자 자기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면 우리 대학교는 자연스럽게 국내 대학의 명문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기 동안 미래가 있는 대학, 다 함께 행복한 대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여 4년 후 임기를 마칠 때 대학 발전을 크게 이루어낸 총장, 모든 구성원이 다 함께 행복한 대학으로 만든 총장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이상경 신임 총장은 스마트 GNU를 대학 경영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GNU란 섬김의 정신으로 직무에 임하고 6대 목표를 수행하며 품격 높은 대학 교육을 실현하고 소통과 복지를 통해 행복한 대학을 만들어 나가며 구성원 모두가 대학 발전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미래가 있는 다 함께 행복한 대학이란 목표를 내걸고 6대 목표와 25개 전략, 101개의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6대 목표 중 거점 국립대학 위상 강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이를 위해 우주항공대학 설립, 산학융합지구 캠퍼스 조성 내실화 등을 추진하고 대학 규모 확대를 위해 경남권 국립대학 통합을 가장 먼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경 총장의 임기는 2020년 6월 6일까지 4년간입니다. GNU 뉴스 이민아입니다. 방학 때가 되면 대학가에서 1, 2개월 단위의 자취방 단기 재임대 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거래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배지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방학 기간 싸게 방사실분 구해요. 방학 동안 살빵 구해요. 이는 우리 대학 커뮤니티에 올라온 재임대 관련 글입니다. 이처럼 커뮤니티와 부동산 게시판 등을 통해 재임대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는 방학 동안 여행, 기항 등으로 원룸을 비우는 자취생들과 계절학기, 아르바이트 등으로 대학 주변에서 생활하려는 학생들 간의 이해관계가 맞은 셈입니다. 그러나 민법은 자취생이 타인에게 자취방을 재임대할 때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취방 재임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임대 불법에 대해 아는 사람은 15%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이 상당수의 학생들이 뜻하지 않게 불법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자취생과 재임대를 한 학생이 받는 것입니다. 재임대 거래가 불법인 건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방학 때 집에 내려갈 수도 있는데 1년 원룸을 계약하면 한 두세 달은 버리게 되니까 그 기간에 학생들끼리 커뮤니티에서 방을 팔고 해서 불법 거래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학생들과 집주인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특약이 있습니다.
특약을 통해서 이제 분쟁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약서에 기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어느 정도 여백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거기서 이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집주인이 거기에 이제 승낙을 하면 그게 같은 계약서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삶의 기본인 주거생활,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선 대학생들의 꼼꼼함과 집주인 간의 타협이 필요해 보입니다. GNU 뉴스 배주입니다. 2017년, 내년은 한인 강제 이주가 된 지 80주년이 된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 학생 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 이상이 시베리아 항일운동과 고려인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조서희 기자가 러시아에 남은 한민족의 흔적을 찾아가 봤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는 한인 집단이 거주했던 신안촌이 있습니다. 신안촌은 독립지사들이 항일 투쟁을 활발하게 펼친 곳입니다. 현재 러시아에는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이상설 선생의 유허비와 무장투쟁을 한 최재형 선생의 생가가 남아 있습니다. 1937년 고려인들은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됐습니다. 이주 도중에 이산가족이 발생하고 고려인 사망자가 500여 명이 넘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힘든 상황을 겪었지만 몇몇 고려인들은 원래 거주지로 돌아가서 지금까지도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고려인을 위한 대표적인 시설이 고려인 문화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민속춤을 가르치며 우리나라 고유 방식의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화센터에 역사관도 있고 무용단들도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노인분들도 모이는 장소 됐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니까 아이들 많이 우리 전통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역사관도 애들이 우리 역사를 모르니까 많이 도움이 되고. 고려인 문화센터에는 고려인의 역사와 흔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곳을 방문하는 한국인에게 고려인의 아픔이 담긴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고려인의 흔적을 직접 보고 나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많다고 합니다. 역사 인식에 대해서 어떤 이념적인 이데올로기에 서서 우리한테 알지 않았나란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 현 사회나 현 정부에서 그런 것들이 재평가되고 재조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뭐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런 체제를 따지지 말고 항일 운동하신 분들의 그런 정신을 올바로 새기고 본받는데 더 열심히 참여하고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신안촌에 살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신안촌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는 과거 한인촌을 기리기 위해 신안촌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아픔을 겪었지만 한국의 민족성을 지키고 있는 고려인, 한국의 역사와 흔적이 남아있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GNU 뉴스 조서입니다. 청소 근로자들의 파업이나 농성 소식은 해마다 끊이질 않는데요. 과연 우리 대학의 청소 근로자들은 어떤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을까요? 서승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던 대학 내 청소 근로자와 관련된 뉴스들입니다. 그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비정규직인 용역회사 소속 청소 근로자들을 대학에 직접 채용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직접 고용의 경우 대학에서 청소 근로자에게 곧바로 임금을 지급하지만 간접 고용은 대학에서 용역업체로 임금을 지급하고 다시 용역업체에서 청소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런 절차 때문에 학교에서 임금을 올려도 청소 근로자들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해마다 하는 거야. 1년마다 바뀌어. 1년마다 바뀌니까 1년마다 이렇게 쓴다 이라. 근데 그것도 뭐 엄밀히 말하자면 회사에서 딱 잘라주면.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직접 고용으로 청소 근로자들을 채용하면 이들을 관리할 직원을 새로 고용해야 하는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체 방안으로 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계약 근로자 형태로 채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학 내 채용 가능한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모든 청소 근로자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학교 관계자는 만약 이들을 직접 고용하게 되면 정년이 65세에서 60세로 줄어
대부분 고령인 청소 근로자들의 일자리 유지가 힘들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학은 현재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 근로자들의 의견과 그들을 관리하는 학교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 있기에 학교 구성원 모두가 쾌적한 캠퍼스를 거닐 수 있습니다. 청소 근로자와 대학의 원만한 합의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GNU 뉴스 서승원입니다. 다음은 GNU 뉴스 주 단신입니다. 국립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식품생명의학과 김진수 교수팀이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서 선정하여 지원하는 2016년 수산식품 산업기술개발 사업에 주간기관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상대학교는 기계공학 분야의 우수성을 알리고 유학생 유치의 활성화 다변화를 위하여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국가대학생을 초청하는 아세안 국가우수 이공계 대학생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대 대외협력본부에 따르면 경상대는 아세안 국가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24명을 초청하여 7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6주 동안 기계공학 분야 전공 강의 및 실험 실습 과정을 제공하는 등 선진공학을 학습하게 할 계획입니다. 경상대학교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상대학교 교직원 자유학기제 지원단인 나눔이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족식은 입학본부장의 인사 및 당부 말씀, 나눔이 서약식, 자유학기제 2회 특강, 나눔이 활동 안내 등의 순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한지희 교수의 우리 시대 대중문화와 소녀의 계보학이 2016년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됐습니다. 국립경상대학교 도서관 류영질 팀장이 2016년도 대학도서관 발전 유공자로 선정되어 2016년도 전국대학도서관대회에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경상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유학생들의 대학 적응과 한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제2회 GNU 글로벌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도 및 협력대학 유학생을 대상으로 6일간 기숙형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어 학습, 한국 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멘토제를 운영함으로써 재학생들에겐 봉사활동과 재능 기부를, 유학생에겐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학기가 끝나고 기다리던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방학 계획 잘 세우셨나요? 2달 뒤 변화된 자신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한상덕,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잘해왔던 것처럼 오늘 이후의 미래도 참 잘하는 한상덕이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동안 열심히 살았기에 오늘 행복하듯이 또 내일 열심히 살아야 그 이후의 삶도 풍요롭고 행복하지 않겠니? 두 달 후에도 지금처럼 웃고 있었으면 좋겠고 좀 힘들어도 참고 더 성장한 모습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화이팅! 두 달 후 나는 지금은 새로운 환경에 와서 실수도 많고 아직 많이 서툴지만 좀 더 노력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멋진 내가 되어 있기를 바란다. 화이팅! 이번 여름방학이 어쩌면 마지막으로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번 여름방학 때 토익 성적 잘 맞아서 학교 졸업할 때까지 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자. 먼지다 민주야, 우리 꼭 토익 열심히 공부해서 800점 꼭 따서 재밌게 워터파크 가서 놀자. 화이팅!
영어 공부도 열심히, 운동도 열심히,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또 멋진 청춘을 불태워서 글로벌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여름방학 때 꼭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찌는 듯한 무더위, 여러분은 자취방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에어컨을 켜지 않고도 무더위를 이기는 방법, 창작과 문화입니다. 지난달 화제가 되었던 커피 쿠폰 나눔 선행을 기억하시나요? 따뜻한 마음이 모여서 청소 아주머니들의 땀방울을 닦아줬는데요. 이 훈훈한 선행의 기획자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대학교 항공 우주 및 소프트웨어 공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송다성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폭염주의보가 있었던 수요일에 커피 한 잔이 얼마냐고 물어보시는 이모님들을 뵙게 되었어요. 더 많은 이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제 돈으로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SNS에 청소하시는 이모님들을 위해서 후원을 해주시면 음료를 나눠드리겠다, 그런 글을 올렸더니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게 되었던 캠페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딱히 큰 계기라기보다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미 그렇게 나눔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고, 그런 모습들을 봐서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았던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저를 위해서만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께 자연스럽게 제가 받았던 그런 감사한 것들을 주는 것이 좀 나눔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많아서 그런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다 좀 감사한 이유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줄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런 분들에게 또 제가 받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어서 그런 분들께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사실 슈퍼맨이 되고 싶다고 얘기해요. 저한테 슈퍼맨이란 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냥 와서 도와주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 사람이 슈퍼맨인 줄 모르고, 그렇게 주변에서 제 주위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고, 그런 슈퍼맨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2016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는데요. 남은 올해 반을 맞이하며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올해 세운 목표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